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이런 인터랙티브 작품을 만드는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닫고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블렌더랑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시간 인터랙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요 프리셋을 좀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거를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사용 방법들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영상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 15분 이내로 설치를 하고 사용까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코드 누르시고 다운로드 칩으로 이 프로젝트들을 설치를 전부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창에서 얘를 압축을 풀어 주셔야겠죠. 압축을 풀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거를 여신 다음에 이거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제 방금 보셨던 그 GitHub 창에서 설치법, 사용법 읽으신 다음에 필요한 설치법들, 사용법들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돼 있다 가정을 하고 실행을 할게요. 블렌더 파일 열어줄 거고요. 처음에 열면은 이렇게 뜨겠죠. 우측 상단에 요거 실행 버튼 눌러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러면 된 거고요. 스탑 인터랙트 클릭하고 스타트 인터랙트 다시 클릭해서 손을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손 움직임에 따라서 이 오브제들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이렇게 눌러서 지워줄 거고요. 작업 환경도 이렇게 오른쪽에 필요 없는 그 스크립트 창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핸드라는 오브젝트 하나만 남았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손 핸드 트래킹, 모션 트래킹을 하는 그 코드에서 손의 위치 값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다만 보이지 않게 눈 버튼을 꺼줄게요. Shift A 누르신 다음에 메쉬에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작업 영역을 절반으로 나누고 왼쪽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큐브를 선택을 하시고 U 버튼 눌러서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 값을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서 핸드라는 오브제 요거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오브젝트 인포라는 노드 안에 핸드라는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핸드라는 오브젝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에 얘의 위치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 큐브를 움직여 줄게요. Shift A에서 이번에는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연결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트랜슬레이션을 움직여 보시면은 여기 들어간 벡터 값에 따라서 얘가 위치가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인포의 이 로케이션 값을 여기 트랜슬레이션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손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하 좌우가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높이도 뭔가 이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고쳐줄 수 있도록 레인지라는 노드를 사용을 해볼게요. 웹 레인지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지금 플로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을 해서 벡터로 바꿔줄게요. 연결이 끊겼네요.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요 모든 위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값으로 받아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받아오는 범위는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전체는 한 10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높이 값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0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최대 범위들을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이제 비로소 손의 위치에 맞춰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고요. 얘를 이제 묶어 줄게요. 나중에 사용할 거고 이쪽에 있는 큐브는 이제 다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네이클로버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이클로버를 만들 거고 이거는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다가 시간이 지남이 아니라 손 위치와 가까우면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들 거고요. 이러한 클로버가 격자 형태로 여러 개가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 값에 따라서 얘랑 가까운 애들만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손의 위치 값이 필요하고 그거는 방금 만들었고요. 이제 요 네이클로버를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린더를 먼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실린더를 여기에 연결을 하고 보시면은 여기가 좀 각진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이 높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실린더 노드 값을 좀 바꿔줄게요. x는 128로 넣고 뎁스는 0.2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0.1로 넣어줄게요. 뎁스는 뭐 원하시는 수치 있으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연결하신 다음에 Y로 좀 늘려줄 거고 그리고 Y로 좀 밀어줄게요. 그리고 X축으로 아니 Y축으로 좀 회전을 시켜줄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얘가 펼쳐졌을 때 클로버처럼 보이면서 서로 입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돌려준 거고요. 나중에 해보시면은 왜 했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얘를 이제 리핏존을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리핏존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드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드 만들고 일단 이 그리드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꽃잎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시 바꿀 거예요. 바꿔야 하니까 바꿀 거고 근데 일단 어떻게 만들어질지 보긴 봐야 되니까 우선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온 포인트라는 노드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인덱스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할 거고요. 인덱스에다가 원주를 적절하게 조작한 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네이클로버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이거 값 적절하게 바꿔줄 거고요. 일단 한번 확인했으니까 다시 지워줄게요. 어쨌든 그렇게 네이클로버 한 개가 완성이 될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네이클로버가 여러 개를 만들 거니까 그 여러 개가 생성될 그리드 격자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드 하나 만드시고 사이즈랑 버텍스는 밖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각각 밸류랑 인티저를 넣어 줄 거고요. 밸류는 10 정도 줘가지고 10 곱하기 10으로 만들 거고 와이어 프레임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버텍스 개수에 들어가는 인티저 값을 높이면 격자가 조금 더 촘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은 3으로 하고 갈게요. 어차피 확인만 하면서 갈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온 포인트라는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인스턴스에다가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연결을 해줄게요. 다시 솔리드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격자의 포인트에 얘가 인스턴스로서 이제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결은 끊을 겁니다. 리핏존을 한번 통하고 여기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조인 지오메트리를 리핏존 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리핏존의 아웃풋을 그룹 아웃풋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얘를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결과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리핏존 안에다가 밸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매스 노드 만드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런 밸류 창이 하나가 떠요. 그리고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밸류라는 애는 얘가 리핏존이 한번 순환할 때마다 일씩 더해짐으로써 뭔가 리핏존 인덱스 역할을 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 인덱스 값을 여기 셀렉션에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점에 하나의 리핏존 안에 다시 설명할게요. 한번 리핏존이 순환을 하면 하나의 리핏존 횟수마다 하나의 인스턴스만 만들 수 있도록 조작을 할게요. 그러는 이유는 얘를 각각을 손의 위치 값에 따라서 얘는 펼쳐졌다가 얘는 펼쳐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설명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일단 할게요. 리핏존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애를 끌고 와서 이퀄로 받아와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b에다가 인덱스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이퀄의 값을 셀렉션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딱 3개만 남게 되죠? 이 3개는 여기 있는 이터레이션 값이고요. 이거를 늘리면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개수를 늘리고 여기도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자동화 해가지고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그리드 값, 버텍스 개수, 포인트 개수를 바로 알아와서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사이즈라는 노드를 사용을 해서 이 그리드 포인트, 카운트, 그러니까 포인트가 몇 개 있는지 이 값을 이터레이션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바로 됩니다.
이거는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일단 얘들은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케일 값을 좀 조절을 해 줄게요.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이것도 좀 자동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그리드 사이즈와 버텍스 개수를 다른 밖에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조작을 해줬으니까 이 변수들을 연산을 해가지고 사이즈에 스케일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뭐 지금은 정밀하게 한 게 아니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얼추 맞죠? 얼추 맞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수치값들은 알아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들을 클로버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들을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인스턴스 온 포인트로 한번 만들어진 이쪽에다가 duplicate elements 요거를 연결을 해주고 이거를 포인트가 아니라 인스턴스로 바꿔줄게요. 왜냐하면 이 이파리 하나하나는 전부 인스턴스로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확인을 하시려면 작업 환경에서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엑셀처럼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요소와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169개 있네요. 13 곱하기 13인가 봅니다. 맞죠? 자, 요거 어마운트 값을 늘리면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이 형상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총 4개의 이파리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회전을 시켜줘야겠죠? 방금 했던 대로, 방금은 다른 방법으로 했었죠? 로테이트 인스턴스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 로테이션 값을 조작을 해서 돌려주되 각각의 이파리마다 다른 값을 넣어가지고 첫 번째 이파리는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 이파리는 조금만 움직이고 세 번째는 더, 네 번째는 더 움직이게 해가지고 펼쳐지는, 균일하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duplicate index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얘를 끌고 와서 multiply로 한번 곱해 줄 거고 이거를 combine g로 해서 벡터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로테이션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펼쳐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땡그랗게 펼쳐지고 싶으니까 이 멀티플라이 값을 파일을 넣고 4개니까 한번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원의 4등분에다가 원의 4등분으로 어쨌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디바이드 값 조금 더 올려가지고 바꿔줄 거고요. 렉 걸리네요. 여기 있는 값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늘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거 펼쳐지는 걸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멀티플라이 값을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얘가 0이 되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1이 되면은 펼쳐지게 만들 거고요. 얘가 이제 가장 주요한 노드가 될 거니까 얘의 색깔을 좀 바꿔주도록 합시다. 빨간색으로 넣어줄게요. 중요한 애니까.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손의 위치값과 각각의 위치값을 비교를 한 다음에 뭔가 하는 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시뮬레이션 존이네요. 여기 이쪽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대충 이 정도로 했고요. 이 그리드 값을 시뮬레이션 존을 한번 통하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로 연결되도록 바꿔줄 거고요. 아직은 무슨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매 프레임이 요 프레임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매 프레임마다 이 시뮬레이션 존 안에 있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안쪽에다가 이제 손의 위치값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변수들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store named attribute라는 노드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선이 좀 불편하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이거는 Shift 우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Edit Preference에서 이쪽에서 Add-ons에서 Node, Angular 요거를 Add-on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store named attribute로 일단 distanc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attribute를. 그러면은 여기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distance라는 변수가 attribute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요 위치값과 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위치값을 비교를 해서 거리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의 위치값은 얘가 전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 좀 각각의 위치값을 가져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포지션 값을 가져와 줘야 되니까 노드 중에서 포지션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산을 해서 거리 값을 측정을 하려면은 요 디스턴스라는 노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디스턴스라는 노드는 벡터 매스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 값을 여기에 연결을 하시면은 이제 스프레드시트 안쪽에 보시면 손 움직임에 따라서 각각의 디스턴스가 계속 계산이 되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저걸 또 이용해서 뭔가 다른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이 282를 조작을 할 때 0과 1 사이로 만들었었잖아요. 0과 1 사이에서 값을 조작을 하면 제대로 펼쳐지고 닫히도록 해놨으니까 0과 1 사이에서 계속 변하는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named attribute를 또 만들어 줄 거고요. 얘의 이름은 뭐 얘가 이 네이클로버의 회전값을 조작을 해주는 애니까 로테이션의 약자를 따서 그냥 r이라고 붙여두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named attribute를 여기에도 r이라고 붙여주고 여기에다가 add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은 보시면은 매 프레임마다 0.5씩 계속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를 좀 바꿔줄 거고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 distance라는 값이 일정 값 이하라면, 그러니까 손의 위치값과 이 네이클로버가 가깝다면 얘가 1로 올라가도록, 근데 손의 위치값과 얘가 멀다면은 다시 0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하는 논리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일단 이 distance라는 노드가 distance라는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이거 계속 불편하네요. 훨씬 아래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선 정리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디스턴스가 만약에 한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그러면은 스위치 노드로 3보다 작을 때는 0.1을 더하고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0.1 더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적절하게 될 거고요.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이게 0과 1 사이로 이제 범위를 제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클램프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로테이션을 관장하는 r이라는 변수는 0과 1 사이에서 계속 노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얘를 이 회전값을 결정하는 노드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named attribute 가져와 주시고 r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여기로 가져와 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손의 위치와 어느 정도 가까운 애들만 펼쳐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요거 개수를 좀 늘려줄게요. 인티저 값을 충분히 늘리고 초기화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렉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원래 이 정도로 렉 걸리진 않는데 OBS를 켜놔가지고 렉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변수를 바꿔주자면은 이쪽에서 뭔가 거리 값에 따라서 더해지고 뭔가 빼지는 이 값을 작게 주면은 조금 더 천천히 바뀌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거는 알아서 수치를 바꿔주시고요. 귀찮네요. 얘한테 색상 매테리얼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이제 안 볼 거니까 닫고 우측에서 이렇게 늘리고 일단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판을 렌더리드 뷰로 보고 이 월드의 색상은 없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에리어 라이트 만들어 줄 거고요. 파워 값을 늘려서 밝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색상을 만들어 주는데 노드로 뭔가를 만들었으면은 이쪽에서 매테리얼을 만든다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매테리얼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그 지오메트리에다가 매테리얼을 직접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탑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더 복잡한 설정 같은 것들은 직접 더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도록 만들어 줬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만 했었네요. 그래서 그거 노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얘가 손이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손의 이전 위치와 현재 위치의 차이가 필요하겠죠.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노드고요.
그거는 이쪽 부분에서 전부 만들어 준 거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move rate라고 이게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그거를 차이를 한번 뽑아내주는 변수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적절한 스케일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변수로 또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그냥 적용을 해준 겁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얘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방금 보여드렸던 모션 트래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